2024년 11월 5일 케이스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히스토리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이는 46세 여성분이시고요. 주부이십니다. 평소에 운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었나 봐요. 특이사항으로 넣어놨고요. 과거 이력은 뼈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 20대 때 초반에 관절경을 이용해서 발목에서 뼈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수술 후에 물리치료를 한 3달 정도 받았다고 해요. 2번 수술한 거죠. 뼈 조각을 제거한 거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오셔가지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항상 그 케이스 스터디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씩 계속 바꾸는데, 이 툴을 넣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편해서 이거 그냥 이대로 상담 일지나 이런 데다가 작성해가지고 그대로 물어보시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에 소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넣어놓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물어보시겠지만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히스토리를 체크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것들을 먼저 물어보게 되죠. 재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왼쪽 무릎 안쪽과 고관절이 불편해요 라는 것들을 말했어요. 그게 어딘지 봤더니 이제 TFL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왼쪽 무릎 안쪽과 고관절이 불편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 무릎의 안쪽이잖아요. 무릎 안쪽이면 내측 측부인대 쪽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월상 연골,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패산세린, 이런 부분들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발구스 되는 포스, 안쪽으로 무릎이 들어오는 거에서 통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관절도 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이 인터널 로테이션에 넙다리뼈도 인터널 로테이션, 이 대퇴골도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면 결국에는 발 전체가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아치가 무너지거나 중둔근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TFL이 굉장히 과활성화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런 대답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했더니 이제 러닝을 하고 나서 무릎 안쪽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러닝하는 자세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게 러닝을 하는 거를 회원분들 잘 살펴보면 무릎이 발구스되거나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이나 이런 걸 보면 안쪽 무릎으로 회전되면서 들어오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는 괜찮았는데 러닝을 하고 나서 무릎 안쪽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상해 보면 운전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으니까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면서 러닝이라는 걸로 운동을 시작하셨나 봐요. 근데 러닝의 자세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수술했던 거, 그리고 운동을 안 했던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아치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면서 고관절 자체가 중둔근이 사용되지 않은 채로 무릎 뼈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를 띄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6개월 전부터 러닝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통증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무릎이 아프면 대부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발목하고 골반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릎 자체로 이벤트가 있어서 반월상 연골에 파핑음이 들린다거나 붓기가 생긴다거나 어떤 인대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한 무릎은 대부분 다 골반이나 발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무릎에서 받쳐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엔 좌측 고관절이 먼저 아프고 그 이후에 좌측 햄스트링이 당기고 그러고 나서 무릎 안쪽이 당겨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고관절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럼 골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골반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쪽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어느 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을진 모르겠지만 근데 햄스트링으로 옵니다. 그러면 햄스트링이 온 상태에서 햄스트링은 결국에 당겨지는 게 무릎을 완전히 익스텐션 시키는 것들을 제한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은 회전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무릎을 쭉 피는 동작에서 햄스트링이 저항을 거니까
그런 것들이 안쪽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무릎 안쪽에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그 다음부터 아파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분이 아파지는 경로로 봤을 때는 골반의 문제로 시작해서 그 골반이 위치 정렬이 안 맞아서 햄스트링이 자극을 받고 그 받은 자극으로 인해서 무릎이 발거스포스라고 해서 안쪽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무릎 안쪽에 있는 데에 당겨지는 텐션에 의해서 통증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동작에서 아프세요? 라고 했더니 오래 앉거나 운전을 많이 하고 나서 아프기 시작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이해를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보고서 그러면 앉아있고 이런 자세들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 밑에 높은 의자에 앉아있으면 더 빨리 아파요. 더 아파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높은 의자를 앉을 때 어떻게 앉지를 생각해 보면 바 의자 같은 거 있죠. 그런 의자처럼 약간 높은 걸 앉으면 다리가 안쪽으로 몰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TFL이라든가 이런 근육들이 단축되기 쉽죠. 여기 위에서 나타나는 거에서 아프신 위치가 TFL 부근이라고 했잖아요. 이 TFL을 봤을 때 이게 높은 의자가 TFL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빨리 아파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그러면 TFL이 과경직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TFL이 하는 역할은 인터널 로테이션이겠죠. 그렇다면 이분은 이 대퇴골 자체가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그런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아프셨어요? 라고 하니까 서서히 아팠다는 건 아무래도 자세적인 문제로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통증이 생기는 과정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갑자기 아프거나 뭐 다쳐서 아프거나 이런 건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고 어디가 찢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서서히 아팠다는 말은 결국에는 자세적인 문제나 반복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 부분의 염증이 서서히 증가해서 통증이 그거에 맞춰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겠죠. 어떤 느낌으로 아프세요? 그랬더니 뻐근하고 땅땅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 근육이 경직되고 이렇게 당겨져 있는 느낌을 받았겠죠.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뻣뻣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뻐근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이 잡아당기는 느낌 때문에 땅땅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TFL인 것 같아요. TFL 자체의 느낌을 뻐근한 느낌이나 땅땅한 느낌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요. 얼마나 아프세요 했더니 바스 4에서 5. 이 정도면 되게 좀 통증이 있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정도를 넘어섭니다. 바스가 4에서 5면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이제 제일 불편한 게 뭐냐고 했더니 무릎 안쪽이었는데 현재는 고관절이 더 뻐근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고관절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무릎 안쪽이 아파졌어요. 그러면 무릎 안쪽이 아프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고관절을 후만이라든가 다른 동작들을 통해서 고관절 자체의 자세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경된 걸로 다시 또 더 문제가 되는 곳은 고관절로 전이된 거죠. 그러니까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다가 무릎이 아팠다가 다시 또 고관절로 아파지는 형태인 것 같아요. 병원이나 치료 이런 것들은 안 받으신 것 같아요. 뼈 조각을 제거했다는 거 발목에서 나온 건 여기 첫 번째 사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뼈 조각 있죠. 발목을 접지른다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거기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인대가 있기 때문에 뼈를 물고 뜯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인대가 있는데 뼈 끝을 물고 뜯어서 떨어진 어벌전 플렉처라고 하는 결연골절이 생긴 거고요. MRI로 봤을 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뼈 조각이 있고 주변에 붓기가 이렇게 생기죠. 이러면 뼈 조각이 있구나라고 해서 뼈 조각이 좀 크면 이렇게 핀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있던 뼈 조각을 제거하는 형태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발목을 접지르면서 이 결연골절이 생겼으면 아무래도 단순하게 이 뼈 조각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봉합하는 수술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봉합 수술을 같이 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뼈 조각만 제거한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재활을 진행하는 것들이나 앞으로 나오는 예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인대를 같이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 이거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핀을 박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제 플럼브 라인 테스트를 확인해 볼게요. 약간 전면에서 보는 것도 몸 전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중앙선에서 몸이 이렇게 가 있는 거. 근데 뒷모습을 봤더니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사진을 조금 이상하게 애매하게 찍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형적인 왼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는, 그리고 이쪽 면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면 여기가 좀 더 파여 있죠. 좀 더 이 오른쪽이 옆구리가 이렇게 좀 파여 있고 이게 일자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형태로 체형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등에 있는 운동들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스트레칭이 들어가야 되고 골반은 아무래도 이게 앞쪽으로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체중은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어서 왼쪽에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어 있네요. 왼쪽 다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체형이 불균형해져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는 이런 체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 전면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는 좀 과도하게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라는 것들이 좀 보이고요. 왼쪽으로 여긴 체중이 지지돼 있고 상체는 오른쪽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하체가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상체가 기울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귀를 봐도 오른쪽은 귀가 중앙선에 있는데 왼쪽은 앞쪽으로 돌아가 있다면 이게 회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측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라이트 로테이션이 고개에서 나타나고요. 어깨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목만 돌아가 있고 이게 목이 돌아간 게 좀 더 이렇게 과도하게 보여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체형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하고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럼 골반을 교정하면서 상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슈로스 테크닉을 썼을 때 요거 교정하기 되게 좋아요. 슈로스 테크닉이 꼭 측만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머슬 실린더라든가 이런 운동들이 이런 체형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측만도 요 형태가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측만이 이게 골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관절에 의해서 체형이 불균형해진 것들에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런 형태에서 슈로스 테크닉을 적용했을 때 좋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텐더니스를 체크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7월 23일 날 첫 번째 방문을 하신 거고요. 10월 16일 날 다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때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진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칭만으로 통증이 감소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걸 보면 이분은 단순하게 근육을 늘리거나 이완시키는 걸로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운동들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통증이나 자세를 변경하는 것들에서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TFL부터 볼게요. 누르면 뻐근하다고 합니다. TFL이 뻐근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과도하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늘어났거나 그랬으면 통증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런 통증이라는 생각보다는 뻐근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러면 근육이 단축되어 있을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FL은 이렇게 됐다면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미테너스는 무릎 주변에 있던 통증이 발생하는 거에서 세미텐드로스가 아무래도 이렇게 무릎 안쪽으로 패산세린과 같이 동반되잖아요. 거위발 건염, 그러니까 안쪽으로 발구스되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 이 거위발 부착부에서 잡아당기는 텐션에 의해서 그쪽으로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미텐드로스 자체의 톤만 떨어뜨려줘도 무릎 주변에 있는 통증은 감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소아스. 당기는 자극이 있다고 합니다. 소아스가 그럼 짧아졌다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의 골반에 이렇게 회전된 게 방향 자체가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소아스가 한쪽 방향은 짧아지고 한쪽 방향은 길어져 있을 수 있죠. 그걸 보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건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후만이 되는 거고 얘는 전만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오른쪽 골반이 전만, 왼쪽 골반이 후만.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둘 다 전만인데 왼쪽 골반이 조금 더 덜 전만일 수 있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오른쪽은 전만 각도로 앞으로 기울어진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왼쪽 골반은 후만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자세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상대적으로 뒤로 가 있으면 요추에 있는 뼈는 왼쪽이 뒤로 가는 형태를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손을 대면 길이끈에서 왼쪽이 툭 튀어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왼쪽이 되게 두껍게 기립근이 올라와 있어서 그럼 왼쪽에 있는 기립근을 되게 잘 쓰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기립근 같은 경우는 척추뼈에서 SPR에서 TP 사이에 좌우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회전된 거에서 얘가 요렇게 바디가 이렇게 있고 뒤에 요렇게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도 기립근이 있고 여기에도 기립근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오래됐다면 크게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근데 강화돼서 두꺼워진다. 요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약화돼서 티크니스라고 하는 두께가 얇아진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되는 건 이 바디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됐다고 볼게요. 몸은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렇게 기립근이 있으면 요 피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더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엎드려 놓거나 이렇게 손을 대서 만져보면 왼쪽이 더 돌출된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회전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회전된 것 때문에 이렇게 느껴져서 왼쪽이 돌출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왼쪽 골반이 뒤로 회전되어 있고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회전되어 있으신 분이 요추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기립근을 TP가 밀고 나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런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흉추에선 또 반대로 돌죠. 그럼 얘가 앞쪽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이 등 근육은 못 쓰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요. 얘는 내려가는 형태를 띠죠. 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는 타이트하고 여기는 느슨해져 있는 그런 형태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AROM을 체크해 봤더니 플렉션에서, 그러니까 힙 조인트 자체랑, 제가 앵클과 무릎이 통증이 있을 때 발목과 골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골반하고 발목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골반 IR/ER에서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도시 플렉션 각도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발목에서 각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요것만 놓고 보잖아요. 이렇게 도시 플렉션 시켜서 배측 굴곡 시키고 저측 굴곡 시키고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켜보면 되게 좋습니다.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면 발이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양쪽 발목이 이렇게 오면 얘가 더 많이 돈 거죠. 오른발 위에서 봤을 때 의자에 앉아서 발을 보면 발을 안쪽으로 돌렸더니 왼발은 요만큼 돌아요.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돈 거죠. 오른발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른쪽 발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증가한 거잖아요. 증가한 거든 아니면 왼쪽 발이 감소한 거든. 근데 감소된 쪽의 인터널 로테이션은 결국에 왼쪽이면 왼쪽 발 자체에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감소됐다면 이거는 중등근이나 아니면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 정강뼈라든가 넙다리뼈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았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그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외측으로 돌거나 아니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바깥쪽으로 회전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각도가 안 나오면 스쿼트라든가 이렇게 앉을 때 발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그 아치를 올리기 위해서 발바닥 안쪽 면이 뜬다거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각도가 나와야 그게 고정된 상태, 11자를 놓고도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클에서 각도가 안 나오면 인터널 로테이션을 체크해 보는 것들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MMT를 진행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안 좋죠. 그리고 햄스트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힙 조인트의 IR 그리고 앵클, 도시플렉션 인버전, 이버전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좌우에 편차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뭐 에비덕션이 약한 거는 아무래도 중등근 엉덩이 쪽을 근육을 못 쓴다. 니플렉션에서 햄스트링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다 못 쓴 형태를 띈다면 3 정도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좌우에 편차가 있다라는 건 그쪽으로 뭔가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게 10월 달에 다시 쟀더니 나머지 다 좋아졌는데 여전히 힙 조인트의 인터널 로테이션 자체의 각도는 MMT 이 힘을 주는 것 자체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동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운동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보는데 힙 조인트 자체의 움직임을 개선하는 거나 힙 조인트가 정상적으로 아직 작동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페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페이더 페이버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 뭐 앞쪽에서 나타난 거에서 지금 최근에 했던 걸 보면 이렇게 아직도 왼쪽 발, 오른쪽 발도 문제가 있지만 왼쪽 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비덕션하고 ER을 시켰어요. 발을 벌린 상태에서
이하를 시켰더니 바깥쪽으로 외회전시킨 상태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관절 자체에서 팔빅본에서 대퇴골의 헤드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찝히는 것들이 나타나나 봐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힙 조인트 자체에서의 정렬이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 펠빅본 자체 안테리어 틸트가 됐든 포스테리어 틸트가 됐든 이렇게 틸트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는 거에서 그 이후에 넙다리뼈의 위치도 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상작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된 지 꽤 오래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찝히거나 위치만 변형된 게 아니라 이 넙다리뼈 자체도 축이 안테 버전이나 리트로 버전 또는 안테리어 트랜슬레이션 돼가지고 앞쪽으로 밀리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이 자세의 변형이 일어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딥 스쿼트 할 때 쪼그려 앉지 못하고 뒤로 넘어갔다는 건 아무래도 칼프 머슬이라든가 고관절의 가동성 자체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갔고요. 그런 것들은 개선돼서 아무래도 발목의 각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그 고관절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게 된 거죠. 하프닐링에서 좌측 발목의 각도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딥스쿼트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좌측 발목 자체에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오진 않은 거죠. 근데 아치가 무너지는 것들은 개선이 됐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좌측 발목의 각도 제한만 적어놓은 거고요. 클레이즈 테스트? 저도 이 테스트 이름은 처음 듣는데 그 테스트는 간단해요. 이렇게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 각도 몇 도인지를 재는 거죠. 이게 좀 말이 많죠. 이 고관절이 틀어진 것들을 잴 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이나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쟀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틀어진 것들을 판단하는 게 효용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잘 쓰진 않는데 여기 선생님은 이거를 했고 이렇게 돌렸을 때 통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고관절에 틀어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고관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넙다리뼈의 가동성,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이 틀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원이 호소하는 거는 좌측 고관절의 뻐근함이었고요. 통증이 지속되면 좌측 햄스트링이 당기고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생긴다는 거였죠.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고관절이 틀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근육이 아무래도 TFL일 확률이 높겠죠. 그런 TFL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고관절 자체가 트랜슬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틸트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가 내전근이라든가 햄스트링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좌측 햄스트링 자체가 당기는 듯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무릎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되는 것 때문에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단은 결국 좌측 발목의 가동 범위 제한이 있고 그 제한으로 인해서 좌측의 고관절의 기능이 저하됐다라고 봅니다. 이게 도시플렉션의 제한, 익세시브하게 안테버전, 앞쪽으로 헤드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형태를 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 전에 테스트를 한 거에서 이렇게 회전되면 이게 여기 만지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헤드 자체가 앞쪽으로 밀려 있는 거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안테 버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관절 자체가 앞쪽으로 밀려 있는 형태를 띠고 그로 인해서 익스텐션 이라는 걸 했을 때 장요근의 신장성 수축과 신부 외전근 그리고 중둔근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함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불안정함은 결과적으로는 안 쓰려고 하게 되겠죠. 통증이 생기거나 불편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쓰는 것들이 지속되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세미텐디노스가 과도하게 사용돼서 인터널 로테이션 되면서 그쪽으로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무릎을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익센트릭 로드가 거기서 발생이 되고 거위발 건염의 부착 부분인 패산세린 부분에서 잡아당기는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걸로 무릎이 통증이 발생한 걸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힙 조인트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고 안테 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벨트를 걸어서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넙다리뼈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 왼쪽에 있는데 벨트를 이렇게 겁니다. 걸어서 바깥쪽으로 빼서 얘를 이렇게 트랙션 시키는 거죠.
트랙션 시킨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면 멀리건 기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가만히 트랙션을 시키는 것보다 움직임을 줘서 그리고 스스로가 움직이게끔 해야지 가동 범위가 걸리적거리거나 저항하는 곳이 없이 움직임을 했을 때 이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와서 트랙션된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랙션을 하고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트랙션 하고서 멀리건 MWM 적용시켜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는 형태를 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TFL이나 소아스 메이저 이런 것들을 이완시켜주는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이건 페인 컨트롤을 직접적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서 압력을 가해지는 것들을 줄이는 걸로 통증이 감소되는 것들을 노린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TFL이나 소아스 메이저 이런 데들 그렇게 잘 이완시켜주진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얘네가 실질적으로 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얘네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골반이 회전하는 거나 정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푸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데를 이완시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즈하고 스트레칭을 진행했다라는 것과 앵클의 IR 상태에서의 하프닐링 이거 IR 자체가 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도시 플렉션을 늘릴 때 이 앵클 자체에서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앵클을 IR 시킨 상태에서 하프닐링 무릎을 한쪽을 꿇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좌우로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 모빌리제이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베르스 안테리어 아무래도 이게 아치가 무너진 것들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티베르스 안테리어가 직접적으로 내비큘라본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 힐레이즈를 하는 건 티베르스 포스테리어 자체를 강화시켜주기 위한 목적 둘 다 나비큘라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아치를 서포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것들은 앵클의 모빌리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니 페인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무래도 고관절을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이 근육들을 이완시켜줌으로 인해서 고관절을 맞추는 건데 이러고 나서 끝내면 안 되고요. 얘네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엑서사이즈가 분명히 들어갔었어야지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을 했겠죠. 그래서 에어플레인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인 운동이죠. 원레그 데드리프트에서 상체를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팔을 펴서 그 자세를 버틴다거나 뒤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등근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굽히냐 안 굽히냐에 따라서 햄스트링이나 중등근을 더 자극시키느냐 이런 것들은 어느 쪽으로 저항감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타겟되는 근육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겟하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밀어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발목에 정렬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 정렬이 전체적으로 같이 어차피 사용돼야 되잖아요. 하나씩 하나씩을 운동시키는 거였어요. 이 앞에서 티비레스 안테리어를 운동시키고 티비레스 포스테리어를 운동시키고 이렇게 하나씩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 정렬 하지에서 무릎, 발목, 골반, 허리에 있는 근육들을 같이 쓰는 건 아무래도 묶여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되는 근육들을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줄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바이오메카닉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걸 같이 이렇게 정렬을 맞춰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게 머슬 체인 이라고 해가지고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근막으로 볼 거냐 움직임의 패턴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로 따져서 같은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근육들을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 운동에 가깝죠.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타겟되는 근육을 저항 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발목에 밴드를 걸고 하프닐링 했다는 것도 이건 도시플렉션의 각도를 늘리기 위한 ROM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좋아진 것들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